도쿄에 온 후 바쁘다는 핑계로 오랫동안 가지 못했던 고향 치바현에 있는 본가로 여름 휴가를 맞이해 가게 되었다. 그리고는 생각지도 못한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다. 귀신 이야기라곤 해도 딱히 딱 떨어지는 결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와 아들 그리고 딸을 데리고 오전에 본가에 도착한 뒤 그날 점심 무렵쯤이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저녁이 되기 전까지는 꼭 돌아오고 특히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곧바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나도 친구들도 그 말을 순순히 따랐고 이상한 목소리 또한 들었던 기억이 났다. 지금 생각해보면 종소리나 지역방송도 아니고 목소리를 들으면 돌아오라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린다. 당연히 어렸을 때에는 그 이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다 보니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다시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 주변에는 특별히 감사한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섬기지도 않지만 예전부터 거미신이 있다고 한다. 밝을 동안에는 나쁜 짓을 하지 않지만 해가 지고 나면 가끔씩 걸어다니는 아이를 납치해가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미신은 이상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목소리가 들리면 거미신에게 잡혀가기 전에 서둘러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어두워지기 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도록 하려는 계책 같은 것이었겠지. 함께 듣고 있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웃으며 딸에게 말했다. 어두워지면 귀신이 나온다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 알았지? 하지만 나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렸을 때 나도 친구들도 실제로 그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비유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의성어로 표현하자면 보글보글거리는 느낌으로 뚝뚝 끊어져 들린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도 뭔가 다른 느낌이고 실제로 들어본 나로서는 이상한 목소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려 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었다는 걸 떠올리고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일상의 기억이라곤 해도 무서운 이야기를 원체 좋아하는 내가 왜 그런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을까 싶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이 근처에서 아이가 실종되어 찾지 못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부모님께도 확인해봤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다고 한다. 애시당초 아직 논밭이 있다고는 해도 규모 면에서 보면 어엿한 도시다. 시내는 물론이고 교외에도 해가 지고 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나름 꽤 있었고 그 중엔 당연히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 어릴 적 기억도 선명한 건 아니니 분명 무서운 걸 좋아하는 내가 무언가를 멋대로 기억과 연관지은 것이겠지. 역시나 그저 아이들을 일찍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일 뿐일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직 어린 아들은 부모님과 아내에게 맡긴 뒤 난 오후부터 딸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평소에는 도시에 사는 만큼 산과 논밭이 익숙하지 않은 딸은 무척이나 즐거워했다. 함께 가재도 잡고 벌레도 잡고 얕은 수로를 걷고 여자아이라도 이런 건 좋아하는구나 싶었다. 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저녁 먹을 시간이야. 빨리 들어와. 시계를 보니 5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이맘때면 해가 길어서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싶어 순간 깜짝 놀랐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있던 딸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딸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이런 말을 했다. 아빠,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혼란스러워졌다. 아직 날은 밝은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내 기억이 틀리기라도 한 것일까?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고 곧바로 딸을 등에 업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넘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며 딸의 샌들도 잊지 않고 챙기는 등 묘하게 냉정을 유지한 채였다. 그리고 등에 업힌 딸은 계속 신경 쓰이는 말을 했다. 아직도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 목소리가 따라오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게 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마침내 딸을 업은 채 제법 먼 거리를 달린 끝에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당연히 부모님과 아내는 깜짝 놀랐다. 현관에 쓰러진 채 이제 다 늙은 줄 알았는데 필사적으로 움직이면 아직 체력이 꽤 되는구나 싶었다. 물을 마시고 숨을 고른 뒤 나는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박장대소였다. 목소리가 들린 시점에서 돌아왔으니 그럼 됐지 않니? 아내도 전혀 믿질 않은 듯 웃고 있을 뿐이었다. 부모님께 아는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해도 최근 들어 목소리가 들렸다는 아이들은 보지 못했다는 그런 대답뿐이었다. 당사자인 딸도 목소리를 들었다곤 했지만 딱히 겁먹은 기색도 없었고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 모두를 보고 있자니 나 혼자만 필사적인 것 같아 어쩐지 부끄러워졌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소리를 들었다는 딸의 말과 옛 기억 때문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나 혼자 성급하게 오버한 것 같았다. 딸이 목소리를 들었다곤 해도 그저 아이의 말일 뿐이다. 딸아이가 할머니에게 낮에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주변 소리를 연결지어 생각한 건 아닐까. 그리하여 내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나고 아이들과 목욕한 뒤 저녁을 먹고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문득 눈을 뜨게 되었다. 시계를 보진 않았지만 어둑어둑한 것이 한밤중이면 틀림이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해봤지만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 2층 침실에서 1층 부엌으로 내려가 보리차로 목을 축이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괴담 중에 아마 스승 시리즈였던가. 한밤중에 갑자기 잠이 깨는 것은 바깥에 누군가 왔기 때문이라고 하던 것을. 정말 누가 오기라도 했을까 싶어 2층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관의 도어스코프를 내다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해하기 힘든 나의 행동에 쓴웃음을 지으며 밤바람이라도 쐴 요량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밖은 생각보다 시원해서 아직 한밤중인데도 멀리서 개구리와 매미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이 시간에도 매미가 우는 건가 싶어 문득 매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쪽은 산으로 향하는 길로 조금 더 가면 T자형 교차로가 있다. 그런데 그 교차로에 사람이 몇 명 보이는 것이다.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비치는 것은 검은색 기모노를 입은 긴 머리의 여성, 그리고 역시 검은색 기모노를 입은 아이들 몇 명이었다.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10명은 넘게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움직이지 못한 채 우뚝 서 있는데 매미와 개구리 소리 사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도 어째서인지 그땐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 교차로로부터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굴까? 이런 한밤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왜 저런 곳에 있는 것일까? 해시당초 사람이긴 한 걸까? 왜 갑자기 이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목소리가 따라오고 있어. 설마 저 여자가 거미신인 것일까? 집까지 따라왔다고? 대체 왜?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면서도 영혼이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괴담에서 읽었던 온갖 끔찍한 최후가 머릿속에 다 떠올랐다. 나는 여기서 죽는 걸까? 아니면 귀신에게 씌어서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걸까? 아이들은, 아내는, 부모님은 괜찮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각오 하나 굳히지 못한 채 그저 겁에 질려있던 내 앞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던 몸의 경직이 풀려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더 이상은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나흘 전의 밤에 내가 실제로 겪은 일이다. 지금은 꿈이었나 싶을 정도지만 그날 아침 부모님과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부모님은 웃으며 바보 취급할 뿐이었고 아내는 혹시 전날 있었던 일로 내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걱정을 했다.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동네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 거미신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가족은 아직 본가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 첫날을 제외하고는 딸도 목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다시 하지 않았다. 나도 한밤중에 다시 밖에 나가봤지만 교차로에 누군가 서 있던 것은 그때 그날 밤뿐이었다.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본가에서 아주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고 있다. 그날은 정말로 무서웠지만 그것의 정체를 알 수도 없고 이 이상의 결말도 없다. 다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기묘한 일이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려 한다.